이 여대생은 처음으로 일자리를 구했는데 오히려 사장의 개인 소형 보모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첫 출근한 날 사장은 아랍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한쪽에 있는 보모인 소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다. 상대방이 약간 알고 있다고 하자 사장은 바로 이어폰을 소녀에게 한쪽 나눠주며 국제 고객과의 회의 전체 기록을 대신 해달라고 했다. 심지어 각 구도점까지 상세하게. 소녀에게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소녀는 인턴 시절 당시 회사가 10억 규모의 협력 프로젝트를 체결하는데 도움을 준 적이 있었다. 심지어 그 후 소녀의 도움으로 그 회사는 세계 500대 기업에 진입하기도 했다. 이렇게 그녀의 명성은 순식간에 업계에서 떠들썩하게 퍼져나갔다. 안타깝게도 아무도 소녀의 행방을 모르고 그녀의 모습도 알지 못했다. 사장조차 상대방을 자사로 스카우트해 특별 보조로 삼으려 했지만 오랫동안 찾지 못했다. 그런데 이날 소녀가 직접 사장 회사에 면접을 보러 왔다. 게다가 우연히도 사장이 항상 원하던 특별 보조 자리였다. 그런데 인사 담당 이사가 실수로 소녀를 사장의 보모 자리로 오해했다. 하지만 이미 그렇게 된 이상 이사는 어쩔 수 없이 소녀의 면접을 보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소녀는 보모가 되라는 말을 듣자마자 화를 내며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인사 담당 이사는 연봉 500만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소녀는 눈이 번쩍 뜨이며 바로 승낙했다. 어차피 돈을 가지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곧 소녀는 보모복을 입고 사장의 방으로 안내되었다. 결과적으로 사장은 그녀에게 통역을 부탁했다. 다행히 그녀는 아랍어로 상을 받은 적이 있어서 회의 과정 전체를 소녀가 가볍게 완벽하게 기록했다. 그러나 사장이 회의 내용을 묻자 그녀는 잠시 주저하며 생각 끝에 사장에게 사실대로 말했다. 그제야 사장은 이전 회사의 통역이 이를 숨기고 있었으며 협력업체가 제시한 10억 프라이스를 7억으로 허위 보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협력업체가 매우 불만스러워한 점은 사장의 회사가 계속 시간을 끌며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런 저급한 수법은 소녀조차도 회사 내의 내부자가 이익을 챙기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정도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장은 즉시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오후에 본사로 직접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원래 사장은 기습을 준비해 내부자를 당황하게 만들려 했다. 그는 누가 감히 자신의 눈앞에서 이런 배신 행위를 하는지 직접 보려 했다. 그리고 소녀는 사장이 떠나는 것을 듣고 마음속으로 곧 출근해서 놀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막 입으로 사장에게 걱정의 말을 건네려 할 때 사장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고 오히려 함께 회사에 가자고 했다. 처음에 소녀는 사장이 농담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사장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소녀는 상대방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요즘 보모도 쉽지 않다고 느꼈다. 소녀가 떠난 후 사장은 문득 소녀가 집에 온 이후 일상생활을 매우 잘 챙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루 세끼도 그의 입맛에 딱 맞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떠올렸다. 특별 보조의 기본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아랍어까지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소녀를 보니 사장은 소녀의 정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소녀의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쪽에서는 사장의 비즈니스 라이벌도 소녀의 행방을 조사하고 있었다.